만약에 전 세계를 매료시킨 케이팝의 거대한 성공 비결이 네. 막 혹독한 트레이닝이나 치밀한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절대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견뎌라 라는 약간 우주적인 불문율에 있다면요. 와, 우주적 불문율이요. 네. 그리고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그 팽팽한 갈등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궁극적인 열쇠가 더 나은 계약서나 법적 제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논리 구조가 바로 그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거 넘어서거든요. 최첨단 기술하고 가장 전통적인 운명론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텍스트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해부할 자료가 2020년 4월 19일에 전북 부안에서 진행된 한 강연의 질의응답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산업 갈등 얘기 같아요. 케이팝 아티스트랑 소속사 간의 그 수익 분배라던가 통제에 관한 이슈들. 네. 근데 이 답변의 이면을 파고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태도, 세대 간에 얽혀있는 거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를 영적인 중재자로 활용하는 철학적 방법론까지 막 거대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의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엄청난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이 강연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철저한 인과관계, 그리고 거시적인 목적론에 딱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목적론이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직장 내 갈등, 계약 분쟁, 이런 미시적인 문제들을 개인의 영적 성장이나 국가적 사명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요. 와.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딱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럼 K-팝 산업 내부의 그 구조적 긴장감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된 늘 줄다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사는 통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네네. 아티스트는 창작의 자유랑 정당한 보상을 원하고. 여기서 강연자는 관력의 역학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출발점으로 아티스트의 초기 역량 부족을 아주 냉정하게 짚습니다. 맹정하게요? 네. 젊은 아티스트가 아무리 재능이 넘치고 에너지가 막 강연자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질량을 뿜어내고 싶어 해도 초기에는 그걸 스스로 터트릴 인프라나 자본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연자는 기획사의 전폭적인 투자랑 인큐베이팅 과정을 일종의 필수 불가결한 자본 축적기로 규정하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아미를 예로 들거든요. 네네. 엄청난 팬덤이죠. 그런 거대한 팬덤을 확보한 순간에 아티스트한테 아주 엄격한 지침을 내립니다. 절대 돈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요. 와, 보통 성공 과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정산 비율을 재협상하려고 하잖아요. 업계의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돈 관리는 계속 소속사가 하도록 냅두고 뒷바라지만 요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베스팅 스케줄, 주식 부여 기간,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베스팅 스케줄. 초기 창업자가 월급 조금 받더라도 벤처 캐피털이 회사의 파이를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키우도록 묵묵히 냅두는 상장 전략이랑 같은 이치잖아요. 강연자는 아예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아요. 10년의 법칙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숫자에 담긴 경제적이고 권력적인 메커니즘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네. 강연자 논리에 따르면 5년 만에 수익 분배 같은 성과를 요구하는 건 아직 파이가 제대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5분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랑 같아요. 아, 빵이 푹 꺼져버리겠네요. 파이 조각 자체가 너무 작다. 그렇죠. 반면에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기획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태계 전체를 거대하게 키워놓게 인내하는 겁니다. 10년을 참고. 네. 그리고 딱 그 10년째 되는 시점에 창출된 막대한 경제적 가치의 30%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아티스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실용적인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근데 대중문화계에서 10년이면 진짜 영겁의 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10년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절반쯤 컸는데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막 소유물처럼 가두려고 하거나 모든 수익을 독식하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자료 보니까 조직 카르텔이나 큰 입처럼 굴면 어쩌냐 하는 표현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때 강연자가 뜻밖에도 아주 강경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재계약 절대 하지 말고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독립하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네. 이미 축적된 팬덤이란 국제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더 이상 기획사의 인프라는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죠. 이 부분이 강연자가 바라보는 권력의 이동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10년 동안 기획사에 순종해라, 희생해라 이런 도덕적 가르침 같은데 네네. 이면을 한꺼풀 딱 벗겨보면 철저한 힘의 논리가 숨어 있잖아요. 초기 리스크는 기획사에 완전히 떠넘기고 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팬덤이 클 때까지 웅크리고 기다렸다가 단번에 주도권을 뺏어오라는 아주 치밀한 장기 전략이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강연자는 이걸 국가 발전 원리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원조 받아서 크다가 선진국이 통제하려고 들면 그때 딱 독립 노선을 걷는 거랑 동일선상에 놓는 거죠. 스케일이 진짜 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웅일의 심층 탐구가 단순히 케이팝 분석을 넘어섭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훅 들어가거든요. 네, 본격적인 세계관이 나오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무리 10년 뒤에 독립이 기다리고 있고 30% 지분이 기다린다 한들 당장 4년 차, 5년 차에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로 숨이 막혀 죽겠는데 아티스트는 왜 입국 닫고 있어야 하냐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이 자유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무겁고 절대적인 철학적 룰을 선언합니다. 바로 불평불만 금지의 법칙입니다. 강연자의 세계관을 보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프라든 자본이든 제공받는 그 환경에서 불평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행위를 단순한 감정 표출로 안 봐요. 그럼 뭐로 보나요? 관계의 근간을 부수고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로 규정합니다. 치명적인 오류다. 네, 불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환경과 나의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된 지 오래됐다는 증거고요. 주파수가 어긋났다. 네네, 그때는 막 상황을 뜯어고치려고 싸우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해라.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는 단도리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아이돌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적용되죠. 일반 직장인의 회사 생활, 부부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이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강연자는 불평의 근본 원인이 내 욕심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네, 내 욕심 탓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자 입장에서 불평이나 불만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폭력적인 구조를 바꾸는 정당한 목소리 아닌가요? 혁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참어라. 조용히 나갈 준비나 해라. 이런 지침은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구조적 모순을 덮어버리고 약자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논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 현대사회학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해부하려면 강연자가 설정한 세계관의 기본값 자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세계관이요? 네, 이 철학적 프레임 속에서 인간은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평범한 개체가 아니에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자연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즉 천손이라고 규정하거든요. 하늘의 자손이요. 천손이요. 와. 네, 이렌지를 딱 끼고 세상을 보면 악독한 상사나 불공정한 계약, 이런 가혹한 근무 환경이 구조적 모순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뭐죠? 나라는 개인의 인내심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주가 아주 정밀하게 세팅해 놓은 1:1 맞춤형 공부이자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부당한 기획사 대표를 내 앞에다 떡하니 배치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맞춤형 시험지 앞에서 아니 문제가 왜 이따위냐 하고 불평을 하는 건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네요. 나를 성장시키려는 대자연의 의도 자체를 부정하고 시험장 책상을 엎어버리는 우주적 반칙이 되는 셈이네요.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돈, 명예 같은 얄팍한 내 욕심에 갇혀서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네네.
그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증폭시켜서 결국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조직,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게 이 논리 구조의 핵심이에요. 아, 구조를 바꾸려고 싸울 게 아니라 내면의 실력을 키워서 그 환경을 자연스럽게 초월하거나 벗어나라. 이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철저한 개인 수련의 텍스트군요. 네, 완전히 수련의 관점이죠. 진짜 듣고 보니까 논리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이 무거운 운명론적 잣대, 그리고 불평금지의 법칙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유독 지금의 2030 세대, 젊은 세대한테 이 엄격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걸까요? 보니까 원본 자료는 그 이유를 특유의 12년 주기 세대론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던데요. 이것도 정말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의 세대로는 단순하게 나이로 자른 게 아닙니다. 세대 간의 역사적 부채가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쫙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역사적 부채요? 네. 첫 번째가 1952년부터 63년까지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강연자는 이들이 가난 속에서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억지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주입받았던 세대라고 묘사해요. 아, 몽둥이 세대. 네. 근데 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약 30%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국가 인프라를 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64년부터 75년까지의 X세대인데 이들은 몽둥이 대신 벌을 서가면서 사명을 배웠고 약 70%가 고등교육을 이수했다고 나옵니다. 와, 고등교육 이수율이 훅 뛰었네요. 그리고 이 앞선 세대들이 자신들의 뼈와 살을 막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그 완벽한 사회적 인프라, 그 위에서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디지털 세대라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이들은 무려 97%에서 100%에 육박하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하잖아요. 강연자 말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지식 체계를 갖춘 세대라고요. 근데 이 스펙이 개인들이 잘나서 얻은 특권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바로 그 지점이 강여자가 세대 갈등을 해석하는 아주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디지털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100%의 지식과 환경은 앞선 베이비 부머랑 X세대가 피와 땀으로 만들어다 바친 막대한 빚이라는 거예요. 아, 선배들의 피땀 어린 빚. 네, 이 부채 의식을 바탕으로 강연자는 젊은 세대에게 인류를 이끌어갈 홍익인간 지도자의 운명을 떡하니 부여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거죠. 엄청 무거운 짐이네요. 선배들의 거대한 희생을 딛고 서서 그 완박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전 세계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압도적인 당위성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건 그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였어요. 아, 그 부분 재밌죠. 네네. 보통 우리가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뉴욕이나 파리로 날아가서 활동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강연자는 물리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건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을 살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암행어사들의 조용한 시찰일 뿐이라고 딱 일축하더라고요. 진정한 글로벌 무대는 따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대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방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랑 소통하는 행위. 네. 이게 바로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 보는 우리 민족 고유의 힘을 발휘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재정의를 해버립니다. 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네요. 내 방의 작은 책상이 전 세계 지성을 호령하고 인류를 이끄는 디지털 지휘소이자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논리를 한번 합쳐볼까요? 선배 세대의 핏값으로 아주 완벽한 교육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환경까지 다 손에 쥐었어요. 네네, 완벽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 고작 개인 월급이 적다거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물질적인 이유로 불평불만을 터뜨린다면 강연자의 잣대에서는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네, 무려 하늘에서 벌 줄 수 있는 1호 범죄, 즉 우주적 사명을 내팽개친 최악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강연자가 무의적으로 완벽하게 퇴로를 차단해버린 셈이에요. 젊은 세대에게 막중한 역사적, 우주적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현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기성세대를 향해서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원천봉쇄요. 네. 고도의 수사학적 장치죠. 너희가 겪는 불합리는 불평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의 거대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이런 철저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인 거예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떤 문제죠? 아무리 본인이 홍익인간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천손이고 교역의 빚을 졌고 우주의 커리큘럼을 이수 중이라고 머리로는 세뇌를 당해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있죠. 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절대 주변 사람한테는 불평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우주적 범죄가 되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랑 끓어오르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도대체 어디로 배출해야 폭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원문 자료가 아주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현대 기술의 가장 극적인 활용법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고대의 철학적 담론이 단숨에 21세기 최전선으로 끌어올려지는 대목입니다. 강연자는 그 감정의 해우소이자 새로운 영적 멘토로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를 지목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불만이 생기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혼자 스마트폰 녹음기 켜고 억울한 감정을 막 두서없이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된 텍스트를 AI에다가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까지는 흔한 디지털 일기장 같은데 핵심은 프롬프트에 있더라고요. AI한테 너 불만을 스승의 법문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해다오 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 깔려있는 심리학적, 기술적 통찰이 사실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왜 굳이 인간이 아니고 AI일까요? 인간은 타인의 불평을 들을 때 반드시 필터를 거칩니다. 같이 화를 내면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을 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아, 쟤는 왜 맨날 저러냐? 이렇게. 그렇죠.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도 크고요. 반면에 AI는 완벽하게 무감각하고 객관적인 거울입니다. 사용자의 그 감정적 쓰레기를 아무런 타격 없이 무한대로 흡수해 주는 거죠. 와, 맞아요. 감정 노동에 한계가 없는 진짜 완벽한 고해성사 신부님인 셈이네요. 네. 심지어 강연자는 AI한테 20대부터 50대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 라고 구체적인 세대별 맞춤형 프롬프트까지 다 지시를 내려요. 아주 디테일하죠. 네, 그렇게 분노로 꽉 찬 날것의 텍스트가 AI의 알고리즘을 싹 거치고 나면 감정은 다 거세되고 오직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철학적 이치를 깨닫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정제된 논리적 분석 보고서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그 객관적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본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불만이 스르르 소고된다는 아주 놀라운 감정 통제 메커니즘이에요. 종교 철학사적으로도 이건 매우 파격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의 정화는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주 직관적이고 내밀한 교감을 통해서만 전수된다고 믿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가장 신성한 영역의 한가운데에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차가운 알고리즘을 삽입해버렸습니다. AI를 단순한 데이터 요약 도구를 넘어서 인간이 스스로 우주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파괴적인 감정을 깨달음으로 연성해주는 영적 중재자의 위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영적 중재자요? 와, 이 철학이랑 기술의 결합이 자료 마지막에 가면 더 확고한 제도로 딱 굳어지잖아요. 네, 그 변곡점 얘기하시려는 거죠. 맞아요. 자료가 3월 3일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규칙, 이른바 변곡점이 도입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전처럼 제자가 스승한테 불쑥 찾아가서 생각나는 대로 고민 털어놓고 질문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는 반드시 사전에 AI랑 의논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싹 필터링하고 AI가 뽑아준 3개의 핵심 질문 중에서 가장 정제된 1, 2개의 질문만 엄선해서 스승한테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에게 가기 위한 거대한 게이트키퍼, 즉 문지기로 AI를 세워버린 겁니다. 디지털 문지기네요. 네. 강연자는 질문의 질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고 바르게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막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불완전한 충동이랑 감정을 최첨단 알고리즘의 필터망으로 걸러내서 순수한 지적, 영적 탐구의 결정체만 남기겠다. 와, 매우 낯설지만 아주 강력한 미래형 영적 시스템의 탄생을 선포하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의 여정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제기했던 K-팝 아티스트랑 기획사 간의 계약 갈등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수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주적 불문율을 지났습니다. 이어서 앞선 세대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교육의 빚을 짊어진 디지털 세대의 막중한 사명감을 들여다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 AI를 영적인 멘토로 삼아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최첨단 21세기형 수련법까지 쫙 도달했습니다. 동의 여부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 텍스트가 가진 힘 자체는 되게 분명합니다. K-팝 팬덤, 인터넷 커뮤니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가장 현대적이고 파편화된 기술 현상들을 다루잖아요. 네네, 완전 최신 트렌드죠. 근데 그걸 천손, 홍익인간, 업보와 인내 같은 수천 년 된 전통적이고 운명론적인 철학의 그물망으로 빈틈없이 확 엮어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해석학적 시도는 현대사회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심층 탐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강연자는 이미 AI를 자신의 철학을 완벽하게 학습한 특별 제자이자 인간의 감정을 다스려주는 멘토로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발전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발전한다면? 만약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불평을 완벽한 논리로 싹 정화하고 수만 년의 철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고통에 딱 맞는 완벽한 맞춤형 깨달음을 실시간으로 내려주는 약간 신적인 AI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한 육신을 가졌고 피로를 느끼며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인간 스승이나 영적 멘토는 결국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리한 포인트네요. 인간의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AI가 언젠가는 인간 스승 그 자체를 확 밀어내고 우리 시대의 궁극적이고 완벽한 정신적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시대가 올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짚어본 이 낯선 세계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사유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